만약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컴퓨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화면 녹화한 비디오가 있다면 그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도록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디오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속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와 레이트 스트레치 툴 그리고 타임 리매핑 스피드를 사용하여 비디오 클립 전체에 걸쳐 비디오의 속도와 지속 시간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하는 방법과 비디오를 뒤로 재생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피드 앤 듀레이션 시퀀스 탭을 클릭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비디오를 플레이하면 차들이 지나가는 런던의 거리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비디오 클립의 속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런던 MP4 클립을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스피드 듀레이션을 선택합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를 보면 기본적인 재생 속도를 의미하는 스피드 100%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듀레이션을 보면 현재 선택한 클립의 전체 지속 시간이 00003000 즉 30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피드와 듀레이션의 오른쪽을 보면 기본적으로 링크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스피드와 듀레이션 중에서 아무 값이나 변경하면 서로 연결되어 나머지 값도 변경됩니다. 만약 스피드 또는 듀레이션의 값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따로 변경하고 싶다면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 비활성화한 후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비디오의 속도를 2배 빠르게 만들기 위해 스피드에 200%를 입력합니다. 듀레이션을 보면 클립의 속도가 30초의 절반인 15초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피드에 100%보다 큰 숫자를 입력할수록 비디오의 속도는 빨라지며 100%보다 작은 숫자를 입력할수록 비디오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의 길이가 동시에 절반으로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클립의 이름 오른쪽을 보면 200%라고 표시되는데 이것은 클립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해보면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의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를 느리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런던 MP4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를 열 때 사용하는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눈금자를 불러올 때 룰러를 의미하는 컨트롤 R을 누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 프로에서 컨트롤 R은 레이트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비디오의 속도를 2배 느리게 만들기 위해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스피드에 50%를 입력한 후 듀레이션을 보면 속도가 30초의 2배인 60초, 즉 1분 2프레임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클립의 길이가 2배로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클립의 이름 오른쪽을 보면 클립의 속도가 50%라고 표시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해보면 클립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도로 위 차들이 마치 빙판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fps가 아닌 처음부터 60fps 이상, 즉 초당 60프레임 이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계속 눌러 1프레임씩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패널의 모니터를 살펴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2번씩 눌러 프레임을 이동해야만 장면이 한 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영상을 2배 느리게 만들기 위해 앞프레임을 한 번 더 복제하는 방식으로 영상의 길이를 강제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처음부터 60fps 이상으로 촬영된 영상이었다면 지금처럼 2배 더 느리게 클립의 길이를 늘려도 30fps가 되기 때문에 이런 끊기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다시 촬영하지 않고 30fps로 촬영한 영상이 툭툭 끊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타임 인터폴레이션의 옵션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선택하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끊김없이 부드럽게 플레이되는 슬로우 모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런던 mp4 클립을 클릭한 후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릅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타임 인터폴레이션은 옵티컬 플로우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시간 눈금자 아래에 실시간으로 플레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빨간색 경고줄이 표시됩니다. 실시간으로 효과를 재생하기 위해 시퀀스, 렌더 이펙트 인투 아웃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엔터를 눌러 렌더링 합니다. 빨간색 줄이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영상이 부드럽게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오른쪽 화살표를 계속 눌러 1프레임씩 이동해 보면 비디오가 툭툭 끊기던 현상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임 인터폴레이션 옵티컬 플로우를 선택하면 누락된 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이 적용되어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영상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를 뒤로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런던 mp4 클립을 클릭한 후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릅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스피드에 100%를 입력해 정상 속도로 되돌립니다. 비디오를 뒤로 재생할 수 있는 리버스 스피드를 체크합니다. 또는 리버스 스피드를 체크하지 않아도 스피드에 마이너스 100%를 입력하면 리버스 스피드에 체크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비디오를 뒤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클립의 길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클립의 이름 오른쪽을 보면 마이너스 100%라고 표시되는데 이것은 뒤로 재생되는 클립을 의미합니다. 실시간으로 플레이하기 위해 엔터를 눌러 렌더링 합니다.
비디오를 뒤로 재생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하던 차들이 뒤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립의 길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리플 에딧 시퀀스 탭을 클릭합니다. 런던 mp4 클립을 클릭한 후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릅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비디오의 속도를 2배 빠르게 만들기 위해 스피드에 200%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첫 번째 클립의 속도가 2배 빨라지면서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다음 클립과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면 빈 공간을 클릭해 제거하거나 또는 다음 클립을 앞으로 이동해 빈 공간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자동으로 빈 공간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런던 mp4 클립을 클릭한 후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릅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비디오의 속도를 2배 빠르게 만들기 위해 스피드에 200%를 입력한 후 리플 에딧 쉬프팅 트레일링 클립스에 체크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첫 번째 클립의 속도가 2배 빨라져 클립의 길이가 짧아짐과 동시에 빈 공간 없이 다음 클립이 자동으로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툴을 사용하여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Rate Stretch Sequence 탭을 클릭합니다. 툴스 패널에서 Rate Stretch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R을 누릅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V2 트랙에서 런던 mp4 클립의 오른쪽 경계에 마우스를 이동한 후 Rate Stretch 툴 아이콘이 표시되면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단축키 1을 눌러 클립의 길이를 타임라인 패널에 맞춥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런던 mp4 클립의 이름 오른쪽을 보면 클립의 속도가 얼마나 느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런던 mp4 클립의 오른쪽 경계에 마우스를 이동한 후 Rate Stretch 툴 아이콘이 표시되면 V1 트랙에 배치한 클립의 시작 부분까지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단축키 V를 누르거나 또는 툴스 패널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런던 mp4 클립의 이름 오른쪽을 보면 클립의 속도가 2배 빨라졌음을 의미하는 200%가 표시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Rate Stretch 툴을 사용하면 자유롭게 클립 전체의 속도를 느리게 또는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임 리매핑 스피드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뒤로 재생하는 방법과 비디오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리매핑 시퀀스 탭을 클릭합니다. 런던 mp4 클립의 왼쪽 상단에서 fx 아이콘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타임 리매핑 스피드를 선택합니다. 클립의 썸네일이 사라지고 클립을 가로지르는 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립에 표시된 가로줄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현재 마우스를 오버한 위치와 타임 리매핑 스피드 100%가 팝업 텍스트로 함께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속도를 표시하는 숫자가 50이 될 때까지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비디오 클립의 속도만 2배로 느려져 클립의 길이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를 사용하거나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사용하여 클립의 속도를 조절하였을 때는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의 길이가 함께 줄어들거나 늘어났던 것과는 다르게 타임 리매핑 스피드를 사용하여 속도를 조절하면 비디오 클립의 길이만 변경되고 오디오 클립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비디오만 2배 더 느린 속도로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립에 표시된 가로줄로 이동한 후 숫자가 200이 될 때까지 위로 드래그합니다. 비디오 클립의 속도가 2배로 빨라져 비디오 클립의 길이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비디오만 2배 더 빠른 속도로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타임 리매핑 스피드를 사용하여 속도를 조절한 비디오 클립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런던 MP4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Shift 5를 눌러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을 엽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타임 리매핑의 확장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에 있는 스피드의 스톱와치를 클릭해 비활성화합니다. 와닝 경고 상자가 뜨고 This action will delete existing keyframes. Do you want to continue? 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OK를 클릭해 경고 상자를 닫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속도가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와 레이트 스트레치 툴 그리고 타임 리매핑 스피드를 사용하여 비디오 클립 전체에 걸쳐 클립의 속도와 지속 시간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하는 방법과 비디오를 뒤로 재생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비디오 클립의 속도 조절 방법을 기억하셔서 영상 편집 시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